조심스러운 시작, 그리고 눌린 감정들. 볕 좋은 어느 오후, 술도가 앞뜰에 나란히 선 한동석과 마광숙. 두 사람의 손이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맞닿아 있었다. 광숙의 입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웃음의 끝자락에는 쉽사리 떨쳐내지 못할 복잡한 상념이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동석의 깊고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에도 문득 떠나간 남편 장수의 잔잔했던 미소가 아련하게 겹쳐지며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을 지켜주고자 거친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 그리고 지금 상처 입은 자신 곁에 묵묵히 남아 다시금 손을 내밀어준 사람. 광숙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위태롭게 흔들리는 마음의 균형을 힘겹게 맞추려 애썼다. 괜찮을까? 정말 괜찮은 걸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피부티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얽힌 6 형제들, 그리고 평생을 자신에게 헌신한 시어머니. 그들이 혹여 자신들의 관계를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또한 그녀를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옥죄어왔다. 동석은 그런 광숙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이제 편하게 웃어요. 광숙씨, 당신 웃는 모습 참 보기 좋으니까 라며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광숙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아직은 우리라는 단어가 주는 안도감보다 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이 정말 자신에게도 온전히 허락된 것인지 따가운 시선들이 사방에서 느껴지는 듯해 그녀는 저도 모르게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며칠 후 동석은 모처럼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술도가의 새로운 호텔 납품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았다. 그것은 온전히 광숙, 그녀를 응원해주기 위한 그만의 작은 이벤트였다. 분주하게 현장을 지휘하던 광숙은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동석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마 대표님, 오늘은 한성호텔 회장 말고 마광숙 씨 남자친구로 온 겁니다. 우리 대표님이라는 모습 응원하러 왔죠. 그의 넉살 좋은 말에 광숙은 결국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은 미묘한 긴장감이 옅게 묻어났다. 이 기분, 더는 숨기지 말자. 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애써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문득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자신을 바라보던 시동생들의 각기 다른 눈빛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목은 이토록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았다. 형제들의 눈빛, 그리고 술도가의 새로운 전환점. 술도계는 새로운 해외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모처럼 활기가 넘실거렸다. 고된 시간을 함께 견뎌온 형제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특히 오천수는 연신, 야, 이제 우리 술도가도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잖네요. 다 형수님 덕분입니다. 라며 분위기를 띄웠고 형제들은 저마다 맡은 역할에 따라 물류 일정을 조율하고 포장 작업을 하느라 분주했다. 범수는 꼼꼼하게 수출 서류를 검토했고 강수는 묵묵히 무거운 술통을 날랐으며 상남은 특유의 입담으로 작업 중간중간 웃음을 선사했다. 그 과정에서 한동석 회장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형제들 모두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도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다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알고 있다는 무언의 동의만이 오고 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수는 냉장 보관고 앞에서 우연히 광숙과 동석이 단둘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칫하며 두 사람의 사뭇 거리낌 없는 대화와 다정한 분위기에 시선을 고정했다. 평소 형제들 앞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동석의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광숙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번져있던 편안한 미소. 강수는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저려오는 듯한 낯선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뒤를 돌았지만 그의 넓은 등 뒤로 드리워진 눈빛은 복잡한 생각들로 심란하기 그지없었다. 형수님, 행복해 보이시는데 왜 내 마음은 이리 불편할까?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식사 자리를 겸해 한자리에 모인 형제들 사이에선 평소와 다른 미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늘 무뚝뚝하던 범수는 광숙의 입꼬리 끝에 스치는 작은 미소와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말투에서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광숙을 관찰하며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는 듯했다. 천수는 형수와 동석의 관계를 눈치챈 듯 조심스럽게 동석의 평소 태도와 형수를 대하는 눈빛을 떠올리며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언제나 유쾌해하던 상남은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젓가락질이 어색하게 느려지고 말수가 줄어든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먼저 그 민감한 주제에 대해 입을 열지는 않았다. 혹시라도 섣부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까 혹은 애써 유지하고 있는 술도가의 평온을 깨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침묵이 흐르던 와중에 술도계는 뜻밖의 새로운 소식이 조용히 들려왔다. 얼마 전 납품이 중단되었던 신라주조 측에서 최근 슬그머니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다시 술도가의 막걸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좀 이상하죠. 분명히 납품 중단 통보까지 받았던 라인인데 그쪽에서 아무런 공식적인 연락도 없이 다시 물건을 찾는다니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요? 천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리듯 말하자 범수는 말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 사이로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술독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다. 세리의 가출, 그리고 광숙의 고백. 한편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위태로운 균열이 계속되던 신라주제는 또 다른 위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독곳하게 외동딸 세리가 갑자기 집을 나간 지 벌써 사흘째였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마치 연기처럼 종적을 감춰버린 딸을 찾아 독곳학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점점 더 초조해져 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범수 교수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다.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 교수가 돼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순진한 내 딸을 꿰어내서 인생을 망치려 들어. 오범수, 내가 저 인간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성을 잃은 독고탁은 결국 참지 못하고 오범수의 대학 연구실로 거친 발걸음을 옮겼다. 배엄수? 연구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독고탁은 다짜고짜 범수를 향해 핏발선 눈으로 고함을 질렀다. 네가 감히 내 딸을, 내 소중한 세리를 건드려. 범수는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도 놀란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은 지친 듯하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그와 맞섰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세리 씨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부디 따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 말에 독고탁은 이가 갈리는 듯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범수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다가왔지만 범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의 분노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 세리 씨를 위하고 보호하려는 사람인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세리 씨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범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텅 빈 연구실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 시각 술도가 마당 한편에서는 광숙이 형제들이 모두 각자의 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동석에게 조심스럽게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속내를 꺼내놓고 있었다. 사실 나 아직도 장수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이 술도가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잊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동석을 향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유난히 안쓰러워 보였다. 동석은 말없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잡았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광숙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광숙 씨, 마음에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 그 어느 것 하나 부정하지 마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소중하게 간직해도 괜찮아요. 대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시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 마음을 놓지 않으면 돼요.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요, 우리. 광숙은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결국 참았던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나는 아직 조금은 무서워요. 또다시 누군가를 잃게 될까봐, 이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그녀의 여린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렸다. 동석은 그런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끌어안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무서울 땐 내가 당신보다 한 걸음 더 앞장설게요. 흔들릴 땐 내가 당신 손 더 꽉 잡아줄게요. 당신이 온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마광숙 씨.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다 줄 듯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뜻밖의 사고, 그리고 병원에서의 재회. 이튿날 아침, 술도가 납품팀은 한성호텔에서 열리는 중요한 VIP 시음회 행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 행사는 술도가의 해외 판로 개척에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었기에 광숙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잔뜩 긴장한 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광숙은 유통업체 담당자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회의에 몰두하고 있었고, 동석은 오전에 예정된 외부 일정을 마친 후 잠시 시음회 현장에 들러 광숙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동석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광숙은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만 반복될 뿐이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던 중 납품 트럭을 운전하고 나갔던 기사 중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시음 회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금 연락받았는데 한 회장님께서 외곽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답니다.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라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순간 광숙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간 서류들이 하얀 눈처럼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날렸다. 그녀는 단 한마디 말도 제대로 내뱉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다급한 외침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동석 씨가 사고를 이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하얗게 채웠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숨막히는 도로를 질주해 도착한 병원 응급실 입구. 광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꾹 다물고 중환자실 앞 복도에 멍하니 섰다. 수많은 상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다. 동석 씨, 제발 무사해야 해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복도에 나지막이 흩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 쪽에 충격이 있어 며칠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하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침통하게 말했다.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온 동석은 낯선 병실 침대 위에서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광숙의 모습을 발견한 그는 창백한 얼굴 위로 희미하게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왔어요. 네, 걱정 많이 했죠, 마 대표님. 그 갈라지고 미약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광숙은 그제야 애써 참고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쏟아냈다. 고백과 다짐, 그리고 새로운 갈등의 그림자. 고요한 병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동석은 여전히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광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잠긴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광숙 씨, 사고가 나던 그 짧은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딱 한 사람 얼굴만 떠오르더군요. 바로 당신, 마 광숙이었어요. 당신을 다시 못 보면 어쩌나. 그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광숙은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회장님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안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로 그리워하고 내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건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숨쉬고 웃고 때로는 다투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고 이윽고 입가의 안도와 행복이 뒤섞인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한편 봉석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술도가 형제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원을 찾아왔다. 병실 앞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강수와 천수 그리고 범수는 짧은 정적 끝에 서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님, 이제는 정말로 행복해지셔야죠.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시는 모습 우리도 보기 힘듭니다. 천수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늘 냉정하던 범수도 이번만큼은 그의 말에 동의하듯 희미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걸 막을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도 없지. 두 분 잘 어울리십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이 아닌 따뜻한 응원과 지지가 담겨 있었다. 광숙은 병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순조롭게 풀려가는 듯 했지만 그 시각 신라주조의 어두운 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음모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장미애는 누군가와 의미심장한 통화를 나누며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요. 아주 잘 처리하셨어요. 이제 우리 세리, 그 아이의 여린 감정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줘야 할 때죠. 오범수 씨, 당신 딸 앞길 막은 대가 그렇게 쉽게는 못 넘어갈 거예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은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술도가를 향한 그리고 범수와 세리를 향한 그녀의 본격적인 방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병원 창가에 서서 어둠이 걷히고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봉석이 문득 뒤에 서 있는 광숙을 향해 돌아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광숙 씨, 아무래도 이젠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더 큰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막 피어오르던 행복감 위로 새로운 불안과 결연한 의지가 교차하고 있었다. 다음 회 예측. 다음 회차에서는 세리와 범수에게 닥쳐오는 위기, 장미애의 치밀하고 본격적인 개입, 그리고 이 모든 시련 앞에서 더욱 단단해지려는 봉석과 광숙, 그리고 술도가 형제들의 이야기가 숨 막히게 펼쳐집니다.